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던 HD입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강인에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어요. 사실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 여러분들 좀 그런 걸 궁금해하시고, 오늘은 또 이탈리아 쪽에서 이강인 뉴스를 낸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스페인 쪽 뉴스만 보다가 또 이강인에 관련된 이탈리아 쪽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는 거죠. 네, 어떤 뉴스인가?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라는 아주 축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언론에서 이강인에 대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페데리코 자논 기자가 직접 이 칼럼을 쓰고 이야기를 했는데, 살펴보면 이강인 뉴스에 대해 살펴보면 많습니다. 네. 발렌시아에는 이강인이라는 새로운 다비드 실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탈리아 언론 매체는 이강인에 대해서 대서특필과 함께 마치 이강인의 일대기를 알려주듯이 이탈리아 언론들의 많은 지금 지분을 이강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강인에 대해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 뭐라고 써있냐면, 인천은 1950년 한국전쟁의 전황을 한 번에 뒤집어 엎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곳이다. 얼마 전부터는 아시아에서 가장 빛나는 축구 스타로 유명해진 이강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서울에서는 2001년생이 토트넘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한 손흥민보다도 낫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신성한 박지성의 발자취를 이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토트넘과 함께 유럽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강인은 어린 태극 전사들과 함께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능력은 발휘가 되었으며 그는 그 대회에서 골든볼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길, 이강인의 바이아웃을 얘기했는데, 보시면 제목 자체가, 네. 이강인의 바이아웃은 8천만 유로, 한화로 치면은 이제 1065억 정도 되는 거죠. 이강인의 이 바이아웃 계약을 모두가 알고 있으며, 지난해 툴론컵에서 이강인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고, 이번 폴란드에서는 2골,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한국의 10번 선수는 세계에 자신을 각인시켰고, 그리고 그의 가치 때문에 그의 높아진 몸값,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많았지만 손을 떼는 팀들도 생겼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겨울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과 함께 2022년까지 재계약을 한 상태라고 또 보도를 했고,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뉴 다비드 실바를 꿈꾸고 있다. 이 18살 선수에게 걸려있는 바이아웃 조항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해서 많은 팀들이 이강인을 지킬 수 있다고 마르카는 이야기했습니다. 발렌시아는 6살 때부터 한국의 리얼리티 축구쇼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기 시작했고, 이강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12세 이하 대회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첫 골을 넣었대요. PK골을. 전 이거 몰랐습니다. 이런 정보가 또 있네요. 네. 12세 이하. 그럼 12세 이하 10살 때 넣었나? 네. 도르트문트 상대로 PK골을 처음으로 넣었고, 마르셀리노는 올해 에브로와 킹스컵에서 다음 시즌을 위해 그를 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라리가에 관련된 질문을 지금 마르셀리노 감독이 많이 받고 있는데 모두 다 함구하고 있죠. 네. 특히나 이강인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데뷔는 시간 문제인데, 이강인은 다비드 실바의 발자취를 걸어갈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참고로 해외 언론에서는 이강인의 창의성, 그리고 이강인의 축구 스타일, 이강인의 패스 무브, 경기를 끌어가는 이제 스타일을 보면서 다비드 실바와 많이 비교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뉴 다비드 실바. 네. 근데 발렌시아가 예전에는 다비드 실바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지킬 수 있는 뉴 다비드 실바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외모는 누가 봐도 아시아 선수지만 이강인에 대해서 발렌시아 팬들이 진짜 애정이 그렇게 참 대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강인에 대한 애정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정말 사실 이강인에 대한 노래를 불러준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발렌시아가 저번 시즌 그 처음에 치르면서 진짜 개차반을 했거든요. 이길 경기 다 비기고 그렇게 되면서 와, 이 팀이 정말 안 되는구나. 얘는 지금 정말 무재배구나. 얘네는 글렀다. 유로파 가면 다행히 됐는데 결국의 결과물은 구강컵에서 바르셀로나를 꺾고 우승을 했고 챔스를 나가게 됐죠. 그거는 사실 마르셀로 감독을 아무리 싫어해도 그 성과를 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강인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다 마르셀로 감독 욕해요. 왜 안 뜨게 했냐. 그러니까 기회를 좀 주지. 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걸 주냐. 이제 뭐 이유를 주냐. 임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냐. 얘 우리 팀이 뛰어야 된다. 네가 얘를 잘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꼰대 감독 이러면서 약간 비판하는 게 많아요. 네. 유튜브가 100명 넘었습니까? 95명입니다. 근데 이것도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사실 마르셀로 감독에 대한 저번 시즌에 대한 이제 능력을 인정 안 할 수 없지만 제가 많이 믿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좀 유연적인 사람이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 전술이 틀렸다가 아니라 내 전술이 안 먹히니 잠깐 좀 약간 돌아와야겠다. 근데 마르셀로는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사사히 해가지고 그냥 그거 추구장창. 네. 뭐 그게 뭐 자기의 고집일 수 있겠죠. 하지만 벵거 같은 사람도 포백에서 그렇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쓰리백 전환도 하잖아요. 네. 좀 그런 약간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은 좀 돌아가는 것도 그 이제 뭐랄까 좀 유연함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사사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이강인을 왼쪽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왼쪽에서 사용할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왔었고 뭐 오른쪽도 뛰었었고 했는데 근데 그 이강인보다 퍼스트를 이제 게데스를 생각하는 거니까 게데스를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이강인이 게데스만큼 못 뛴다. 그러니까 못 넘어서겠다가 아니라 당장은 게데스가 이제 아무래도 이 발렌시아에서 워낙에 미들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강인 뛰는 걸 보고 싶은 거니까. 응?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뭐 사사이에서 쓰면은 뭐 쓰는 거지. 근데 그냥 이강인 선수 본인도 공미에서 뛰고 싶다고 여러 번 뭐 어필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뭐 전술 자체가 공미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사이니까. 그러니까 그쵸. 게데스 다음에 체리셰프를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체리셰프는 왜 들은 거야? 아무튼 뭐 체리셰프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체리셰프 있으니까 임대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아무튼 이강인 얘기하면 뭐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다음 뉴스에는 약간 또 그 마르셀로 감독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네. 다음 소식은 해외 언론인 90미닛에서는 이강인을 지목하면서 링크된 U20 골든볼 수상자에 대해서 알아볼 뭐 4가지가 있다. 한국의 18살 재능 이강인은 대한민국을 결승전까지 이끌고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6골에 기여하면서 발렌시아 유망주는 주가가 점점 더 오르고 있고 이번 U20 월드컵과 더불어 지난 여름 툴룬컵에서 보여준 뛰어난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 U20 월드컵 하기 전에 툴룬컵에서 프랑스를 상대할 때 이강인이 3살 어렸나? 2살인가 3살인가? 아무튼 그때도 엄청나게 인정을 해준 거야. 그 툴룬컵이 생각보다 좀 이제 그쪽 라인에서는 좀 어린 친구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대회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잘했을 때도 이강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짜 인정을 했던가 봐요. 다 툴룬컵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스카우터들이 이 떠오르는 이강인을 주의 깊게 이전부터 살펴보고 있었고 네덜란드 빅클럽인 아약스와 아인토벤도 최근 루머에 따르면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 영입. 뭐 얘네가 임대는 아니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전부터 이강인에 대한 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렌시아의 회장인 애닐 머티는 이강인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강인은 8천만 유로라는 바이아웃을 가지고 있다. 1065억이라는 바이아웃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먼저 꺼냄으로써 니들은 얘들을 가질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죠, 뭐 보내고 싶지 않은 거지 그 양반도. 그래서 뭐
아, 이강인 뭐 요즘 여기에서 부르고 저기에서 부르고 이 팀에서 원하고 저 팀에서 원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강인은 우리 팀에서 바이어 8천만 유로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거죠. 네. 아,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이강인의 가장 큰 재능 중에 하나는 그 훌륭한 볼 컨트롤과 드리블링인데 볼 지키는 능력과 좁은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움직임은 선택받은 재능들만 가질 수 있는데 이강인은 그러니까 보통 선택받은 재능들은 뭐 볼 컨트롤이 좋던 아니면 볼 드리블링이 좋던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강인은 이 모든 걸 풍부하게 다재다능하게 하고 가지고 있다. 그의 기술과 드리블링은 어느 팀에서도 창조적인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 월드컵에서 4개의 어시스트를 하면서 그것을 증명해냈으며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전 맨유 선수인 일본의 스타 카가와 신지와 유사하다고 이 언론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야 카가와 신지랑 무슨 비교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비교는 아마 카가와 신지가 그때 전반기에 엄청 잘했을 때 그걸 말하는 걸 거예요. 그때 카가와 신지는 이제 공격형 미들 라인 약간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 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네. 거기서 엄청 잘했던 그 반 시즌 있잖아요. 미쳤을 때 물론 한 시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도 잘했던 시즌인데 그 반 시즌은 정말 이강이 아니다. 카가와 신지가 도르트문트의 핵심이었죠. 완전 핵심. 그때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잘했을 때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강인은 보통 그의 재능을 완전히 살리고 팀에게 자신의 엄청난 시야와 창조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되어야 하며 얘네도 말하잖아.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여되어야만 하며 선수 본인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강인은 딥 라인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양측면 윙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이강인의 다재다능한 그러니까 뭐 2선과 그리고 3선에서는 이제 사이드를 말하는 거죠. 3선 자리 사이드에서도 볼 수가 있다. 아니면 이제 2선에 이제 윙포드까지는 아닌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뭐 윙에서도 뛸 수 있다. 와이드 미드필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미를 뛰려거든 사실 어느 정도 수비적인 역할도 이제 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강인이 뭐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배워야 되는데 좀 나아져야 되고 그죠? 네. 그것도 뛸 수가 있으면 좋죠. 완벽하게 감독한테 이제 중용을 받으면 뛸 수 있으면 좋으니까. 여튼간에 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다재다능함을 이 언론에서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나와야 뭘 배울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절대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글을 올렸을 때, 그러니까 영상 올렸을 때 반은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은 아약스 같이 챔스를 나갈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챔스 뛰는 거 선수한테 엄청난 커리어고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챔스를 못 뛰어도 그냥 중하위권 팀에서 꾸준하게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곳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챔스는 그 대회라는 커리어, 내 인생의 커리어에서 이제 좀 뭐랄까 발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라리가에서 38경기 뛴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바르셀로나 2번, 레알 2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번, 세비야 2번 그렇게 챔스권을 나갈 수 있는 팀들하고 맞붙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라리가에서 많이 뛸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저는 챔스보다는 이 1부 리그에서 꾸준하게 뛸 수 있는 게 이 선수의 발전에 대해서 훨씬 더 낫다. 왜냐면은 아약스 가서 반절 뭐 38경기에서 19경기 뛰는 게 낫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제 이강인에게는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면 풀로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한 시즌을 한번 풀로 뛰어보고 자신이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풀 리그를 치르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걸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아는 게 이강인이 더 좋은 선수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챔스권을 나가는 팀보다 중하위권 팀이어도 이강인이 뛸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강인이 뛰고 싶은 자리에서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곳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을 뭐 네,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죠. 네. 발렌시아가 뭐 오늘 한국에서 나온 기사 보면은 뭐 이강인이 그랬대요. 나 남기려거든 20경기 보장해달라. 얘가 미친놈이니까? 얘 그런 애 아니에요. 가중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강인. 아버지 태권도 관장이었고요. 네. 무섭습니다. 아니, 무슨 이강인이 20경기를 보장해달라고 그래. 아, 무슨, 그걸 또 퍼왔더라고, 네이버에. 보니까. 아, 얘는 그러니까 임대 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보장해달라는 게 아니라. 보장하면서 얼어주고, 보험이야? 보장하게? 그니까 나 네이버 기사를 많이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워낙 요즘에는 잘 정돈된 팬픽을 한다. 팬카페가 많으니까. 이강인도 팬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오는 소식이 훨씬 더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강인이 이 귀국 인터뷰에서 말하길, 좋은 형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좋은 추억이 생겼고,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기자가 물어본 거, 답한 거를 살펴보면, 준우승 소감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니까, 처음 목표를 우승이라고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다. 좋은 추억이고 경험이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팩트는 이강인이 몇 번이나 말한 부분은 후회 안 해요. 후회 없다. 난 이게 진짜로 멋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 그러니까 어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뭘 집중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끝나면, 아쉽다. 후회가 들기 마련인데, 이강인은 후회 안 한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축구에 자신의 확고한 철학이 있고, 그리고 그 철학을 주변 사람들한테 논아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강인에 대한 이런 이제 뭐랄까, 자신감. 특히나 유럽에서 얻고, 커왔고, 그 멘탈적인 부분. 제가 어제 손세이셔널 3화를 봤습니다. 손세이셔널 3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팀을, 이겼잖아요. 그때는 이제 독일 대표팀이 피파 랭킹 1위였고, 그 부분을 다시 재조명하는데, 이제 조현우 선수가 말하는 거예요. 전반전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왔는데 손흥민이 엄청 화를 내면서 왜 쪼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쟤네가 더 쫄았다 하면서 막 그런 에너지를 뿜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좀 약간 뭐랄까 이런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이잖아요. 손흥민이나 이제 이강인 선수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레벨과 다른 수준의 선수들은 확실히 뭔가 생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전만 끝나고 그렇게 동점 들어왔을 때, 동점, 대박,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더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막 소리치고, 나이가 더 어리지만, 소리치고 화내고 하면서 동료들을 약간 으쌰으쌰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약간, 뭐랄까, 힘. 그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네. 그런 게 리더니까, 이강인 선수도 분명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도 있지만, 리더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다.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다. 아직 어리지만 이 선수 자체는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위닝 멘탈리티가 가지고 있고, 그 위닝 멘탈리티가 하품을 하면 우리가 전염이 되듯이 그냥 이 선수를 같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네. 대단한 부분이죠. 우리가 U20 월드컵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선수들이 한 팀이 된 것도 맞지만, 그때 우리가 왜 PK 차기 전에 승부차에 가기 전에 이강인이 그 골키퍼 보고 막 이야기해주고 선배들하고 어깨동무하면서도 막 할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막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나이는 어리지만 왜 막내형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선수가 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이 팀에 전파해주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옛세대 축구를 봤잖아요. 저가 축구를 많이 보던 세대에서는 유럽팀을 만나면 일단 쫄고 갔어요. 그거는 뭐 선수들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냥 유럽팀 만나면 우리 쟤네 못 이길 텐데, 쟤네가 우리보다 힘이 더 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 다 다리가 굳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선수들이, 이거는 아시아 선수들도 다 똑같아요. 일본도 비슷하죠. 네. 일본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도 결국에는 U20 월드컵에서 결승까지 간 이제 결과물을 낸 거니까, 이런
세대들의 선수들이 앞으로 아시아 축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짜바리들하고는 점점 더 이제 격차가 벌어지겠죠. 네. 여튼간에 이강인 선수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진짜. 네. 그리고 골든볼 탄 거에 대한 이제 수상 소감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뭐 그 상황에서는 경기에 져서 뭐 그렇게 기쁘진 않았고, 그래도 좋은 상을 받은 거 맞으니까 동료와 코칭 스태프들 응원과 같이 뛰어준 형들 덕분이다. 그래서 내가 좋은 활약을 한 거지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매 순간순간이 다 기억에 남고, 폴란드에 도착해서 훈련할 때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매 순간이 좋은 추억이었다. 그리고 지난 2달을 돌이켜보면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2달 동안 소집 기간에 합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형들과 같이 연습하면서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좋은 추억을 쌓았다. 형들과 계속 같이 뛰었으면 좋겠다.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싶다. 앞으로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냐? 앞으로는 이제 팀에 도움되는 선수로 더욱이 성장하고 싶다. A대표팀 소집이나 향후 거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니까 대회가 끝난 만큼 가족들과 쉴 거고, 언론에서 나의 거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는 진짜 요즘 선수들은 다 기본적인 인터뷰를 장착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의 뭐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겸손이 있고, 그 다음에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좋았고, 그날 제가 라이브로 못 봤는데 그 영상으로 보니까 정중용 감독도 코칭 스태프들 한마디씩 듣고 싶다고 그때 말하면서 환영했대. 또 이렇게 챙겨주는 거 보면 참 이 팀이 얼만큼 한 팀이었는지를 또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 오늘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스페인에서 오늘자 기사를 또 살펴보면 스페인 아스에서는 오늘자 기사로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뭐 발렌시아는 남길 것인지 보낼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골든볼 수상의 명예와 함께 이강인은 월요일 서울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18살 나이에 한국인 최초로 피파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었고, 이건 뭐 아시아 최초죠. 네.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강인과 그의 동료들을 21개월간의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게 여기 뉴스에도 들어갔어요. 뭐 한국 뉴스를 타고 들어갔겠죠. 네. 비록 이 부분은 뭐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되겠지만, 이강인은 6월 말까지는 한국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스페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발렌시아는 아직 이강인의 복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 7월 15일 이전에 복귀시킬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강인 본인의 달린 일이라면 선수는 마르셀리노 팀의 프리시즌이 시작되는 7월 8일에 맞춰 복귀할 것입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로 복귀할 때 마라도나, 메시, 아괴로, 포그바가 탔던 상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줬고, 이강인의 발렌시아 잔류 여부는 서두르지 않고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며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강인은 1월부터 1군에 등록되었으며 11경기에서 491분을 출전했습니다. 경기로 치면 이건 컵대회 다 포함한 거니까 경기 수는 이거 의미가 없어. 마지막에는 잠깐 뛴 게 많아가지고.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바이아웃 8천만 유로. 진짜 많이 나오네. 8천만 유로. 2022년까지의 계약으로 이강인을 보호해 왔으며, 마르셀리노, 알레마니, 이강인 측 모두가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거취를 압박 속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얘기는 선택지가 많다. 네. 임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임대 후보는 부족하지 않으며 레반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반테 얘기는 왜냐면은 레반테가 인정을 했어요. 우리 이강인 데리고 싶어. 우리 이강인한테 뭐 보장해줄 수 있어. 우리 이강인 뛰고 싶어하는 포지션 띄워주게끔 해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언론에 다 말을 했고, 이강인한테 접촉한 게 맞다라고도 인정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반테는 아예 그냥 오픈돼서 나오는 거고요. 다른 팀들 아직 오픈돼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발렌시아 1군 잔류 가능성도 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1년 전에 이강인을 불러서 1군 프리시즌 훈련에 합류를 시켰었고, 이강인을 프로에 데뷔시킨 것도
이제 발렌시아의 마르셀리노 감독 그 자신이며, 비록 마르셀리노는 5월까지 이강인이 1군에 소집되지 않은 날은 B팀에서 뛰게 하는 것을 선호했었지만, 감독은 이강인의 자질과 미래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르셀리노는 4월에 이강인의 국가대표 차출에 관련돼서 허락해준 것도 저는 이거는 사실 마르셀리노 감독에 대한 칭찬을 하긴 해요. 왜냐면은 그때 시즌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이제 발렌시아도 좀 약간, 물론 뭐 발렌시아가 이강이 없다고 그때 망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감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뭐 안 보내도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4월달에 이강인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뭐 가는 거를 허락해 준 것도 마르셀리노 감독이 맞긴 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고마움이 있습니다. 뭐 이강인이 U20 월드컵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르게 준 것도 마르셀리노 감독이 준 거고, 발렌시아의 자산인 이강인을 보내준 것이 뭐 선수에게 최선이라고 또 이야기했던 것도 마르셀리노 감독이었기 때문에 좀 답답할 거예요. 네. 이강인은 U20 월드컵 결승 진출 후 이 스페인 아스와 인터뷰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어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이강인이 지켰다. 이강인은 결승 전부터 그런 말을 했었는데, 결승 끝나고 나서도 더더욱이 자신이 발전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런 전제 조건 없이 선수의 성장과 이강인에게 무엇이 최선일지를 고려해야만 하며, 이강인의 단기적인 미래가 서두름이나 부담 없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말은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선수에 대한 오퍼는 없는데 우리가 이 선수를 임대해 보내야 될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강인은 가만히 있어도 서로 임대해 데려가고 싶다. 서로 써보고 싶다.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원래 발렌시아는 임대를 고를 곳이 많구만. 레반트는 조건이 좋구만 했었는데, 지금은 발렌시아 팬들이 보내지 말라. 우리 팀에 쓰자. 뭐하러 보내냐.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은 더 잘 쓸 수 있는데 우리 팀 선수인데 뭐하러 보내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잘해서 고민? 골든볼을 타왔으니까 또 심지어. 얘가 엄청 좋은 선수라는 게 전 세계에 이제 알려졌으니까, 얘 임대 보낸대? 하면서, 형, 우리 한 2년 임대 쓰고 싶은데 돼? 막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 발렌시아 팬들 입장에서는, 왜 보내? 그냥 잘할 수 있는데, 얘네들 별로야. 심지어 뭐 체리셰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술 좀 바꿔봐라 말하는 이유도 이강인을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이 선수에 대한 입맛을 좀 맞춰주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강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고 잘 선택지 고르고 어떤 팀이 어떻게 할 건지 뭐 그쪽 감독과도 대화도 해보고 그쪽 팀과도 대화를 해보고 뭐 연봉에 관한 것도 뭐 협상을 또 해봐야 되고 이러니까 현지 팬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해요. 네. 사실 레반테 얘기는 뭐 아까도 했는데 레반테는 워낙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네. 우리 아까 그 얘기 다 했는데 본인 느꼈구만 푸드님이. 네. 스페인 공업 얘기 아까 다 했습니다. 네. 스페인 공홈이 아니지. 그거는. 어차피 오피셜이죠, 오피셜. 뭐 축구 팬들에게 어디 이적하고 임대 가는 거는 다 오피셜이지 않겠습니까? 네. 말은 많아도 결국에 옷을 입고 찍어야. 네. 전술 맞는 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뭐 전술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선수를 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쓸 건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튼간에 뭐 이강인의 단기적인 미래가 서두름이나 부담감 없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강인과 발렌시아에게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넘친다. 네, 이 이야기입니다. 네. 보통 이제 그 라리가가 8월 중순쯤에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네, 8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지금 6월 지금 중순이라 봤을 때 2달의 시간. 근데 물론 뭐 그쪽 팀에 합류해서 프리시즌 갈 걸 생각하면 한 달 정도? 한 달도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고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정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이 선수가 잘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EPL 보고 라리가 보자 된다고.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강인이 저는 만약에 그 1군 팀에 가고 그다음 이제 스포티비에서 라리가 중계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인기가 라리가가 생길 거라고 봐요. 이거 뭐 다들 뭐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만요, 그죠? 주말마다 밤새는 거죠, 뭐. 유니폼? 저는 지금, 만약에 솔직히 이강인에 대한 유니폼을 사실 마음이 있다면, 지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홍심아님, 천원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심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할인도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디다스잖아요. 발렌시아가 아직까지는. 근데 새 유니폼 나올 텐데 얘네 푸마로. 그래서 네. 지금 사는 게 100주년 유니폼이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매진이요? 안 나와? 그래? 그러니까 좀 빨리 사는 게 좋았어. 나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100주년 유니폼이어서 소장만 하고 있다가 이강인한테 사인 받으면 액자 보관할까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100주년이라. 못 구하는구나. 근데 뭐 중고라도 나오면은 무조건 사세요. 네. 이뻐요. 다 이뻐. 제가 흰색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바로 샀을 텐데 나 흰색 유니폼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검은색이나 네, 빨강색 이런 식을 좋아하죠. 바르셀로나는 임대를 안 하죠. 바르셀로나가 임대하는 거는 정말 그 무리오 같이 뭐 수비 라인에 다 부상이어서 쓸 서브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쓰거나 케빈 프리스 보아탱도 뭐 공격에서 서브가 아예 없으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왜 임대를 하겠어요.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발렌시아는 왜 바르셀로나에게 임대를 보내주겠어요. 네. 약간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걔네는 뉴스 써야지. 진짜로. 손흥민 이번 시즌, 나는 손흥민의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이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좋아하니까. 네. 뭐 더 좋은 팀이 오퍼가 와서 더 잘 쓸 수 있다면은 뭐 그 팀을 가는 것도 뭐 반대하진 않지만 토트넘과 너무 색깔도 잘 맞고 포chettino 아래에서 더 발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가면 가는 거겠지만. 네. 왜냐면은 토트넘은 충분히 챔스도 꾸준하게 나가는 팀이고 만약에 이번 시즌 다 망해서 뭐 다음 시즌에 뭐 챔스 못 간다 뭐 그런 상황이면은 뭐 떠난 건 저도 인정하는데 뭐 아직까지 토트넘은 계속해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겠다 지킬 수 있는 선수는 지키겠다고 하는데 굳이 뭐 다른 데로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강인은 임대할 것 같아요. 네. 포체티노는 딴 데 갈 수 있는 이슈가 없죠. 왜냐면은 포체티노가 이제 갈 수 있는 팀은 맨유밖에 없어요. 레알과 링크되어 있을 때는 지단이 복귀를 했고요. 유벤투스와 링크가 됐을 때는 사리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뭐지 근데? 잠깐만. 왜 안 나오지? 이상하네 이거.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받고 있으면서 뭐 잘 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강인 뉴스에 대해서 이거 몇 분 했지? 이거 35분 했네 이것도. 네. 이것도 따로 특집 뉴스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유튜브에 올라가면 부탁드리고 이강인 선수 뉴스에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끄집어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승우는 일단 모르겠어요. 이승훈의 팀이 베로나가 1부 리그로 승격했잖아요. 그러니까 1부 리그에서 얼마나 이 선수가 프리시즌부터 가용 자원으로, 그러니까 베스트 11으로 사용될지 아니면 좀 약간
뒤로 밀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다시 한번 일부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다른 팀들에서 데려갈 수 있는 각이 나오지 않을까. 권창훈은 뭐 분데스리가 간다고 하니까 조만간 권창훈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칸지 있니? 사카 칸지 있니? 네. 베르감도 바뀌었죠. 네. 일부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기회도 안 줬죠. 저는 뭐 누누이 말했지만 2부 리그에서 뛰더라도 이승우는 스페인에서 뛰는 게 낫다. 경기 스타일이나 본인이 근데 뭐 언어적인 문제나 환경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리그 스타일을 말한 거예요. 리그 스타일을 말해본 건데 저는 이승우가 스페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승우란다. 이강에 대한 특집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뉴스에는 정우영, 이적할 수 있는 정우영에 관련된 뉴스도 넣었고. 진짜 일리 없어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아, 진짜 없어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저긴가 보다. 투네이션인가 보다. 그죠? 아, 미안합니다. 이거 화면에 왜 안 나오지, 투네이션이? 켜놨는데 100%. 아무튼 일단은 오늘의 축구 뉴스 알차죠? 너무나 좋았죠? 아, 유튜브 왜 안 나왔지? 후원? 유튜브는 이건데? 유튜브 아침 중계가 그 두 개 팀 울산과 전북 경기가 내일 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순차적으로 해요. 처음 경기 그리고 약간 딜레이. 그러니까 딜레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전반 30분 까먹고 중계가 이어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일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중계합니다. 내일 아침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경기 카카오TV에서 중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전북 울산 경기 그것도 카카오TV에서 중계를 합니다. 내일은 중계가 많기 때문에 축구 뉴스를 간단하게 준비할게요. 네. 오늘 뉴스는 여기에서 아까 마무리 진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네. 이승우 국대 경기할 때 욕도 스페인어로 뿌따!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할 때는 바모스! 아니 환영해보니까 대표팀에 덩치 좋으신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는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던데? 한국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어렸을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서 아르헨티나 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자신의 조국을 이겨줘서 고맙다고 말할 때 멋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후원 고마워요! 저는 매일 저녁 10시 유튜브와 트위치, 카카오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